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내년도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 기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지 실적단에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분기 그 순이익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걸 나타내는 표인데요. 영업이익 보니까 일단 4분기는 한 3,58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전 분기와 같이 뭐 3분기도 그랬고 4분기도 그랬고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흑자 전환하는 해가 될 것이다. 3분기 이어서 4분기 연소, 2분기 연소 흑자 전환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률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내려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A라고 하는 게 이제 생활가전 쪽이거든요. 생활가전에서는 이게 4분기잖아요. 4분기 역대 최대의 생활가전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포인트 있는 상황이고요. H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홈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H인데 이게 마케팅 비용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TV 판매가 잘 됐거든요. OLED TV.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어서 이것도 양호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VS 같은 경우에는 전장인데요. 전장 부분은 적자 폭이 좀 축소되는 흐름들. 그래서 영업이익이 또 영업이익률에서 측면에서 이 세 파트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LG전자 4분기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좀 취약하다라는 오명, 그러니까 별로 계절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가전과 TV 이런 거는 원래 이제 4분기는 취약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연말 수요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재고 관리도 아주 타이트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오명을 현재 씻어낼 것이다라고 얘기되면서 4분기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1년도는 어떨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단위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3조예요. 그래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모두 영업이익이 3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치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실적이 아주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 21년도 고르게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적을 기반한 표인데 그래서 내년도 시작할 때 이렇게 IT 섹터 중에서 LG전자만큼 기분 좋은 실적을 갖고 시작하는 종목도 드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호평을 했습니다. LG전자 내년 실적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H&A라고 해서 생활가전 말씀드렸고 HE라고 해서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특수가 없다라는 가정을 해도 좋은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고 전장 부분과 그리고 모바일 그쪽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모멘트가 적자 축소 규모 이런 부분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생활가전 쪽에서도 뭐 신가전의 돌풍이 일 것이다라는 예상과 더불어서 앞서서 HE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던 이유가 마케팅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OLED TV 판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OLED TV 판매 확대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해되는 그런 흐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밸류에이션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싸면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찾는다면 LG전자가 답이다라고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LG전자 송구영신 리포트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CJ제일제당 만나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도 실적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상한 그런 부분인데요. 매출액은 6조 3,5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가공 부분이 굉장히 영업이익이 크게 전년 동기 대비 되게 비율이거든요. 높잖아요. 이것을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같은 경우에는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국내, 해외, 시안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도 고성장이 유지가 될 것이다. 시안즈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가공 섹터가 4분기 괜찮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잠시 내려오면 의미 있는 부분이 가공, 소재 괜찮은데 바이오 그리고 생물자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770억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생물자원도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긍정적인 모멘텀 4분기 실적에서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가공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률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른 추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10월과 11월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세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했고 가정 간편식이라고 해서 HMR 관련해서는 냉동 피자 라인이 추가 가동이 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안즈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과 11월 역시 괜찮죠. 누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후 표를 보여드릴 테지만 중국 돼지 사육 두수 그리고 외식 조미료 수요 회복 이런 부분 때문에 770억 원대 된다는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생물자원은 베트남 동가 약세 속도가 다행히도 예상보다 더디다. 그래서 400억 원대는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이오가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중국 사육두수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이로써 바이오 이 사업 부분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21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20년도 4분기는 괜찮을 거고 내년도 괜찮을 건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르죠. 영업이익도 이게 매출액이고 이게 영업이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매출액 그리고 8%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식품 내 해외 비중 추이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였습니다. 올해 해외 비중이. 근데 21년도는요. 지금 48%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품 내 해외 비중, 해외에서 우리 식품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식품도 오르는데 이게 식품 이익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바이오 이익도 함께 오르는 흐름으로 이게 코어 사업 부이거든요. 식품과 바이오가 이익은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시안즈와의 채널과 여러 가지 제품 시너지 본격화된다고 하고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에도 3년간 믹스 개선 기인해서 꾸준히 체력이 레벨업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우리는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CJ제일제당 62만 원 목표 주가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이어서 내년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CJ제일제당과 LG전자 두 종목을 선정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